이리온이라 이리온. 이리온 스튜디오를 매일 올리니까 이리온이 몇 회인지를 모르겠어요. 37회네요. 인사문구가 맨날 헷갈려요. 되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37회밖에 안 했네. 네. 그래요. 예. 오늘 사실 월요일날 자료 발간된 게 가스가 태양광 시대 이 미세먼지 속에서 가장 부합되는 자료였는데 야마 연구원이랑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수요일에서야 지금 녹음하게 됐어요. 목요일인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요? 네. 뭐 올라가는 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늦게 녹음하는 바람에 목요일 되면 좋겠어요. 일단 제목은 가스와 태양광의 시대입니다. 상당히 기대되고 제가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분야여서 좀 물어볼 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증권에서 정유화학 조선 담당하고 있는 양형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고요. 초기 단계의 사람에 대해 관심이 또 많습니다. 오늘 또 가스와 태양광의 시대에 저는 또 양용연구원도 그렇고 같이 또 공부했던 내용이고 또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오늘 매우 또 기대되네요. 목소리는 기대 안 되는 거야. 쭉 가라앉았어. 영혼이 좀 없어. 영혼 없이 되게 가식적인 게 확 느껴지는데 오늘 왜 그럴까? 조금 더 수정해봐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뭐 댓글 계속 뭐 매일매일 많이도 올라오시는데 물론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댓글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댓글은 좀 내용들은 괜찮았고요. 특히 방송 자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좀 바빴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아니 이게 지금 어떤 분이 하나 되게 열심히 올려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우리가 엄청 너무 힘들겠어요. 제가 미안하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뭐 따로 연락해가지고 그래도 질문들 답변 다 잘해주셔가지고 적시에 올려드리고 있고 그 댓글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저번에 한번 그 현대차 우리 관련해가지고 방송했잖아요. 근데 그 센터장님 때문에 너무 웃겼다고 뭐가? 기아 K 시리즈를 언급하셨는데 항상 K 자주포 K1 자주포 그거 K1 자주포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촌스럽잖아요. 현대차 그 이름 K9. K9. 근데 하여튼 가끔 아까 이리온 스튜디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리온이라는 게 이게 뭐 이걸 하다 보니까 2년 투자 클럽이란 것도 있고 뭐 유럽 학회도 있고 회원 모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마케팅 포서에서 주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저희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녹음하시는 분도 장비도 그냥 하나는 우리가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약간 관종이라고 뭐라고 하시던 뭔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너무 이거가 뭐 저희가 선생님도 아니고 저 예언자도 아니고 이건 한 방송하면서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저희 종목 추천한 거 장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안 좋을 때 안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감추고 싶은 과거 너무 많잖아요. 시장도 막 흥분하면 막 우리끼리 막 이러고 그냥 이건데 만약 저희들이 이런 게 안 맞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고 가장 포인트 뭘 전하고 싶었던 거냐면 저희가 맨날 이거 갖고 저희 재밌어서 떠들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자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될까 맨날 형모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냐 근데 그거 자체를 저희와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리온 스튜디오 맞으면 함께 고민하시죠 하는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아닐까 다시 한번 또 지겹지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고민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장렬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중국 애들은 뭔 생각 갖고 있고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관련된 주가 뭐고. 근데 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반말했다 말았다 한다 뭐라 하죠. 이거 반말. 얼마 전에 딱 자료 나오자마자 월요일날 경동 나벤이 엄청 뜨는 거야. 속으로 내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녹음했어야 돼서 오늘 방금 전에 봤더니 주가 다시 다 빠져 있다. 오늘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속으로 해서. 코멘트 하신 거예요? 아니 코멘트는 안 했어요. 아니요, 근데 뭐 그냥 뉴스 다 된 거죠. 공시가 나왔기 공시가 된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얼마나 웃겨요. 저도 월요일 자료 나오고서 근데 떴는데 이날 녹음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했는데 그다음부터 올라갈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다시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게 얘기해줄까요? 정홍식 연구원이랑 신일사업 놓고서 이거 좀 옛날 야로 있자 방송 들어보세요. 이거 옛날 야로 있고 막 내가 별말 다 했거든. 주가 막 올랐다. 오늘 우리끼리 왜 이러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주가 10% 이상. 더 웃긴 거는 우리는 뭐지? 숫자는 좋아지는 거 정도. 근데 사실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저희도 막 이러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있는데 일반 투자분들은 되게 신적인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 막 찍어주고 막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뭐 판정관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그런 아니 오늘 말하는 김에 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자기들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그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누가 무슨 저희가 무슨 성종화 팀장이 뭐 TP를 올리면은 주가 빠져서 이게 마치 음모론처럼 하는 건데 음모론.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TP를 내리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본질을 갖고 고민합시다. 이리온 애청자가 저희도 가끔 등수 신경 써요. 그래서 뭐 어쨌든 송치호가 저한테 막 사장님 뭐라고 실시간으로 3등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저 3등 좋아합니다. 저희 주식 최고 순위예요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댓글이 막 악플이 달렸을 때 3등 올라가요. 그때 댓글 얘는 갑자기 나 실시간 걸려가지고 등수가 올라갔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점처장이랑 댓글이 많이 달리면 등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딴 데는 뭐 이거를 아니 나중에 알았어. 딴 데서는 댓글을 쓰면 경품도 주고 막 이러나 보더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거기에 들어가나. 내가 머신의 척으로 그런 건 고려도 하지 마. 뭐라고 하는 척으로 그렇게 하더구나. 재밌는 내가 드린 말씀 뭐냐면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저희도 뭐 더 대중적으로 가고 그랬지만 출발이 대중적이지도 기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냥 이런 재미를 우리끼리 소소하게 느끼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선생님도 하여튼 뭐 예언자도 아니고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또 달리겠다. 요즘 너무 사족이 많다고. 아니 근데 오늘 또 하나 진짜 아까 그 미선이도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회사 지하 식당 구내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저기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갑자기 줄이 엘리베이터까지 서 있더라고요. 오늘 안 나가니까? 네,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원래 줄이 긴데. 그러니까 오늘 정말 기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내 식당 밥 먹는 거 포기하고 옆에서 라면을 먹었죠.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해요. 네. 제가 실질 얘기인데 어제 저녁을 약속하는 곳이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골목에 있어서 근데 나름 그 사람이 좀 다니는 골목인데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식당 안에 사람이 많아. 식당 안에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안 다니는 거야. 거리를 안 다니는 거죠. 안 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이거 내수에 영향 주겠다 생각하기 들더라고. 걸어 다니잖아. 지하 도시만 좋아질 것 같아.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하기로 했지 다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 아니야 그거 또 봐. 저 테마 만들지 마. 테마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테마 아니고 산업 공부해야 돼. 그렇지. 가스와 태양광의 시대. 이해관계와 양방향 니즈가 주도하는 수요 성장. 야 진짜 고리타분은 해봅시다. 네. 시작해보시죠. 이게 딱 쓸 때도 사실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쓰고 발표하고 나서 사실 월요일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들이 조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썼던 내용들 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중국은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중국이 1978년도 때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한 이후로 거의 중국의 대부분을 키운 거는 석탄이에요. 네, 석탄이고 석탄이 워낙 풍부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 인구의 한 75% 정도는 거의 전기가 없는 시골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가파르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나서 에너지 순수입국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가장 풍부했었던 게 싸고 많았었던 석탄이기 때문에 석탄을 막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발전을 하는데 2000년 중반에서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대기오염이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지금에 와서 생긴 것들이 아니라 2000년 거의 중반부터 중국이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뭐 효과가 그렇게 컸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예,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석탄을 더 뗐고 석탄을 덜 떼려고 해도 다른 발전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비쌌거든요. 친환경 발전이라고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가스하고 태양광을 넣어놓은 거는 둘 다 친환경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태양광을 넣어놓은 이유는
인류가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떼오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화석연료는 예를 들면 석탄이죠. 그 다음에 가스가 있겠고 가스는 석탄보다는 훨씬 뭐 깨끗한 연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태양광하고 풍력이 그동안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되기가 힘들었습니다. 보조금 외에는 네, 보조금을 여전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석탄 뗄 수밖에 없었고 원전도 사용을 하는데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후 처리에 대해서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또 가스와 같은 부분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료 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에서는 가정에서 석탄을 뗍니다. 그렇더라고요. 왜 떼는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 읽고 알았어요. 무료로 줬다며. 아 그거 예전에는 다 북부 좀 중국에서 북부 쪽이 춥잖아요 겨울철에. 그때 석탄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냥 줘버린 것 같더라고요. 공짜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쌌으니까 당연히 석탄으로 했는데 가정이 왜 석탄? 우리는 사실 가정이 석탄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근데 중국은 가정이 석탄을 씁니다. 연탄이 아니라 석탄이네요. 석탄, 연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석탄을 해서 보내는 거지. 네. 석탄을 가정에서 떼는 거니까. 왜 그렇죠? 지금 연탄도 우리나라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석탄이 대부분은 연탄은 저 식당 가면 영탄구이 그런 거 거기밖에 없어요. 연탄구이 그런 거 있죠. 네. 그 북부 쪽에서는 가정에서 석탄 난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어쨌든 난방을 떼야 되는데 석탄 난방을 한다는 거예요. 석탄을 떼어서 난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기 오염의 거의 한 20-3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석탄 난방. 석탄이 싸니까. 우리는 이제 도시가스, 천연가스 같은 걸로 가스 난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보시면은 뭐 심플하네. 중국도 결국은 석탄을 가스 난방으로 바꿔야겠네요. 그게 그 자료가 다네. 그만 별로. 거기서부터 이제 2부 종목까지 연결이 끝나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폴로는 났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중국이 석탄을 떼다 보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졌었고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네, 2017년 겨울에 아마 보셨을 분들 있을 겁니다. 2017년에 어떻게 되냐면 거의 28개 도시에 석탄 난방을 떼지 말아라. 왜냐하면 11월 중순부터 정부의 허락하에 난방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회주의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는 가스에 대한 인프라가 없었고 가스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별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가스가 많이 필요할지 몰랐던 겁니다. 가스 차는 잔뜩 있는데 가스도 없으면서 일어났던 거야, 얘들? 뭐 가스 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진짜 다 가스가 대란이 발생이 됐고 심지어 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애들이 갑자기 밖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늘진 교실이 추워서 그 햇빛이 쬐는 운동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한겨울에 그죠? 오히려 한겨울에. 이거 뭐 극기훈련, 극기훈련 중이네. 극기훈련. 그러니까 뭐 가스가 없으니까 석탄 난방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북부 쪽에서 가스를 워낙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남부는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가스를 또 북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부에서 또 가스 대란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고 이걸 했다가 이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정부가 그걸 걷어들이죠, 정책을. 네, 그래서 2017년도에 가스 대란이 발생을 했었다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 가스를 쓰면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곳이 중국이다. 네, 라는 거고 그동안은 수급이 안 됐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프라 같은 건 많이 갖춰졌어요, 이제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릴 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실라11이라고 제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러시아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실라11이가 러시아 말이죠? 아마 그냥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명인 것 같고요. 네, 러시아 말일 겁니다. 네. 그러겠지. 네. 그래서 380억 큐빅미터, 입방미터죠. 아, 입방이군요, 이게. 네, 입방미터. 이 단위 좀 설명해 줘요. 그냥 부피입니다.
네, 부피고 요거를 톤 단위로 하려면은 이제 뭐 밀도 같은 거를 곱하면 나오는 건데 보통은 부피로 그냥 가스는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LNG선은 또 톤 단위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PNG이기 때문에 PNG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때 뭐 우리나라도 파이프라인 업체들 좋다 진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 지금 또 이거는 이제 뭐 요게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가스 대국이잖아요. 많이 소비하는 국가고.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남북 관계 좋아지면 확실한 건 이거는 확실히 들어올 것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제재가 풀려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건 확실한데. 페이스북이라는 자료에서도 했었던 게 거기서 포인트가 이 가스가 상당히 포인트였죠. 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뭐 원전에 안 써도 좀 뭐 그러니까 그런 남북 관계가 있었죠. 풀려야지 원전, 비원전, 탈원전 정책이 가능한데. 가능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세먼지 커지니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거라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탈원전 정책을 안 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시켜서 그렇죠. 파이프라인으로 끌고 오면 이게 대책인데 여기서 지금 안 풀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80억 입방미터 규모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중국 러시아에 있는 거는 제가 일단 영어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 명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이 라인 D가 중국인가요? 아니요, 라인 A, B, C, D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는 그 시노 미얀마 파이프라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게 아래 있구나. 네, 실라시비리 프로젝트인데 봤어요. 예. 글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네, 그 프로젝트고 거기에 38이 적혀 있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총 합하면은 토탈 파이프라인 중국으로 들어가는 캐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한 몇 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은 됐을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시작을 했고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엄청난 규모죠. 왜냐면 지금 네, 거의 한 30% 가까이 펴보세요. 하여튼 청취자분들 엄청나네. 왜냐면 그동안 있었던 거는 거의 67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절반 정도 되는 게 러시아 프로젝트 하나에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이 38 BCM 규모를 수입하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최대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다 이미 그 예상을 해놨죠. 우리가 석탄을 계속될 수는 없을 테고 가스는 필요할 테고 그러면은 뭐 LNG로도 갖다 쓸 수 있지만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갖다 쓰는 게 편하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뭐 미얀마 쪽에서도 갖고 오는데 좀 문제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99%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운전을 좀 하고 12월 달부터 38 BCM 규모가 연간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다. 규모예요. 근데 숫자 비교해서 보니까 알겠다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양모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은 거네.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걸 보면 이 정도 프로젝트 그것도 근데 제가 쓴 게 양방향 니즈라고 하잖아요. 이해관계. 그렇지. 이해관계 맞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LNG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되면 갑자기 뒤에 뭐 언급하실 것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걸 갖다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필요할 정도로 수급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어차피 둘이 러시아와 미국은 경쟁 관계가 아니구나. 갖다 중국이 워낙 디맨드가 크니까 이게. 디맨드가 큰 부분도 있고 경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미국이 뭐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를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든 생각이야. 이런 규모로 지금 이건데 더 키우면 사실 미국에서 그래서 필요가 없잖아. 이번에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캐파를 2배로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제재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거는 그때 하려 그랬고. 그럼 내가 했는데. 그래서 중국어랑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유럽은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더라고 이거를.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그냥 보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유럽 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죠. 왜냐하면은 또 러시아, 유럽은 이제 가스가 생산이 안 되는 곳이고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LNG나 PNG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PNG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너무나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에서 수입이 대부분이었고 러시아가 그거를 무기 삼아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스관을 끊던지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또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제지를 했고 결국에 독일에서는 지금 LNG 수입을 미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로서는 LNG를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늘리면 배를 팔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배를 팔 수 있죠. 참 이게 표현하기 뭐 우리 형만 너무 조선섹터 담당자는 아니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트럼프가 좀 또라이 짓을 계속해가지고 LNG선 팔아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다가도 공급이 전 세계 후생 차원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이만큼의 가스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건 대륙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연결돼 있죠. 근데 파이프라인은 캐파가 있잖아요. 보낼 수 있는. 캐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이거 너무 사기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냐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불로 떼어서 없앤대요. 가스를. 그 정도예요? 미국도. 시가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배를 많이 만들 것 같아. 배 많이 만들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넘쳐 나거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뒀다는 가격이 답이 안 보이는 거지.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산으로 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유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카타르라는 국가에서 예를 들면 가스를 판다. 그러면 계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야 됩니다. 20년에서 30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은 100톤을 수입을 했는데 우리가 80톤만 쓰고 20톤이 남았어. 그거를 딴 데다 팔 수가 없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못한 계약인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조항을 두 개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게 그 내용이구나. 없앴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유연한 계약 조항을 만듭니다. 지네 맘대로 이걸 네. 지내란다 또 어떻게. 그분들 맘대로. 미국님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에 대해서 텍스 관세를 냈잖아요. 부과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낸 다음에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해버리는 거는 미국산이 아니라 유럽산이 돼서 관세가 안 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LNG가 사실 좀 더 비싸죠. PNG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PNG가 싼 게 더 운송수단도 편하거든. 그냥 파이프로 보내면 근데 그거를 왜 캐파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왜냐면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캐파를 확 늘리는 거면 전 세계 관광 업체들도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은 에너지를 팔아먹으려고 엄청나게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그 가스가 많은 것 같아요, 염차장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그 공급 데이터를 보면. 가스가 많고 가스가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석유 고갈이 아니라 가스가 너무 많아 석유가스는 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또 중동도 많잖아요. 막 중동도 많죠. 완전히 그러면 넘쳐나는 거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일단은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에서 판매하는 가스는 유가 연동입니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유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치솟으면 가스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스 같은 경우에는 헨리 허브라는 미국 내 판매 가격에다가 제가 계약 조건을 봤더니 곱하기 뭐 한 15% 정도 할증 주고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이나 액화 비용 이런 것들 안정적이네. 안정적이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스테이블하지. 중동 그거는 불안정한데. 네, 한 3불에서 5불 정도에서 레인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LNG가 막 한 20불대까지 쳐 올라가고 이랬던 것들은 다 그 유가 연동 계약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가스는 계속적으로 많이 쓰일 텐데 넘쳐나긴 넘쳐나서 판매하려는 자가 그러니까 완전 패권을 장악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은 수출량이 거의 동일해요. 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와서 미국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더 계약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패권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르가 최근에 북미 쪽에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한 게 아니라 봤어요 저도. 네, 골든패스 프로젝트라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딴 데다 파는 형님이 이기셨습니다. 아예 당연하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자국 이익주의 나라라는 자국 건 이익- 정말 저는 이익주의죠. 뭐 네. 미국에 대해서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한테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야 미국은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카우보이 정신이야. 옛날 그 서부 그러네요. 시대처럼 총 들고서 쌍권총. 이게 인정하자는 거지. 내가 중국마저 굴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굴복하면서 굴복하는 끝났죠. 거야. 예. 끝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좀 합시다. 근데 대창에 우리 김정은 한번 잘 모르니까 버텨보는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미국이 날 무서워하겠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요거는 좀 당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내가 이번에 봤을 때 좀 미국 힘들어 요-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었던 가서. 거예요. 근데 결국 미국의 국력이라는 게 군사력이고 그 그쵸. 총구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LNG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딴 나라 같으면 근데 이렇게 그게 못하는데. 일단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된 게 아마 2014년, 15년 요로 될 거예요. 아마 셰일 오일 터지면서.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이제는 LNG가 이렇게까지 되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상상 없어. 셰일이 되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을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반신반의했지. 미국이 뭐 원유를 사우디보다 더 뽑아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황당한 얘기잖아. 지금 물론 이게. 사우디가 조절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원유가 고갈되고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셰일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지하를 하도 이걸 건드니까 네, 이게 수압화 지진이 세법. 나는 거라며 이게. 그 얘기들이 있죠. 이게 오염이 되고. 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비 오빠 수준의 그게 왜냐면은 뭐 물을 뿜어내고 그 집안을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건가. 네, 그렇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 가스를 원재료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이 뭐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물어보십니까?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없으면 미국이 노는 판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노는 판이죠. 네, 미국님께서 지금 막 그런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원유 베이스로 만들어요. 원유 베이스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서운 거야. 송치호가 날카로운데 이거 술 먹고서 안주거리 삼았던 주제인데 내가 그래서 나도 그렇군요. 신나서 이러는 건데 이 미국의 팬 거야 이게. 그렇죠. 가스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사실 원유는 납사 만들어 가지고 네. 제품을 막 여기다 많은 거 나와서 스프레드 하는데 이게 괴리돼 버린 거야 지금 이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셰일 가스라는 게 이게 혁명이거든 진짜. 이게 혁명이라고 진짜 이런 하죠. 게 레볼루션인 거야. 이게 네. 셰일 혁명이 나버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해상가스전 있잖아. 네. 그런 것까지 나중에 비용 때문에 안 하지만 나중에 뭔가 내려가면 해상가스전.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상가스전 FLNG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으면 그것도 이제 개발이 됐었다가 지금 잠정 조금 너무 중단됐었죠. 비싸니까. 네. 그게 근데 또 셰일가스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또. 그것도. 네.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최소 공급에 대해서는 단가만 문제인 거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졌죠. 그게 무섭다는 거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 가스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2불 때도 되고 3불 때밖에 안 되니까. 나는 전기차 잘 모르겠어. 잘 되겠지만 너무 싸지는 거야. 이거. 그렇죠. 가스가 싸죠. 그래서 네. 전기차 안티 중엔 그것 때문에 전기차가 경제성이 영원히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 뭐 방송에 살 말은 아니지만 안주거리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가스가 혁명이 와버린 거야. 그렇죠. 사실 실제 밑에 있는 거는 가스 혁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스로 다 어쩌면 하잖아요. 이제 남바이고 그렇죠. 뭐고 중국이 그대로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 무슨 자료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 내가 갈 수밖에 없죠. 어. 네. 그래서 일단은 2017년에는 가스가 부족했는데 지금 99% 완공이 되고 올해 12월 달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12월 달에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12월부터 38 BCM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이 중국으로 뿜어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스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NG뿐만이 아니라 뭐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6페이지에 보시면은 2023년에는 최대 수출국이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최소.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로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2023년이 되면은 최대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카타르, 뭐 호주 여길 다 누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산유국들이 그 예를 들면 아까 조항들 말씀드렸잖아요. 유연하지 못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질을 했었었는데 북미는 그걸 없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끝나가는 한 해가 2020년부터 도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배 같은 거
그 싱가포르 같은 데 놀러 가면은 항만에 막 창고들 네, 저장소들 그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싱가포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젖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 네. 가져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넣고 그런 비즈니스들도 되게 커질 것 같고 그거를- 가스 혁명이 진행된 것 같아. 네. 완전 인프라가 다시 다 재구성되는 것 같던 지금. 네네네. 중동 애들의 가격 결정권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라졌죠. 어. 지금 이미 뭐 힘을 못 쓰잖아요. 셰일가스는 미국에 짓는다면서요. 네. 카타르가 지었죠. 네. 카타르가 북미 가서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왜 투자자로 하냐면 만들었어 투자자로. 우리가 가끔 LNG선 얘기를 하면 LNG선은 조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 네, 내가 그거 바뀔 얘기를 수 있어요. 안주거리로 그러네요,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지. 왜냐면 이게 워낙 밑바닥부터 커져버린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싸니까 이거를 세계로 운송해야 되는 배가 필요한 거고 배에 접속한 장치에 그 저장소들 필요할 거고 저장소 파이프라인 필요하죠. 만들어야 되고 리시빙 터미널이라고. 그 지금은 그 인프라가 적게 돼 있으니까 이게 네네. 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이게 너무 그쵸? 소소한가? 아니요, 맞습니다. 음. 네, 이제 가스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소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 석탄 화력, 그렇죠. 가스 복합 화력, 음. 그리고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입니다. 근데 수력은 거의 지금 없어요. 많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고. 진짜 없어지고 있고요. 네, 예. 수력은 없고 원전은 막 엄청나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네. 완전 무섭잖아요. 뭐 저는 그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해요. 지금 당장 문제여서 그렇지. 네네. 예. 그리고 뭐 석탄 화력이 있는데 석탄 화력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짓기에는 이 오염이 세상이 환경 문제. 예, 지금 심각하다는 거를 누구나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도 식당이 보면- 지금 줄이 지금 네. 엘리베이터까지 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탄 화력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예를 들면 화석 연료에서는 가스 복합 화력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가 많아지면은 가스 복합 화력도 좀 짓겠죠. 음. 일부. 전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그 외에 이제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는.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저 6페이지에 있는 요 2023년 4년까지 추정한 요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주로 추정한 걸로 봐야 되나? 어떤 기관 이거는 뭐-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추정 뭐 가져왔겠죠. BNEF 블룸버그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뭐 전 세계 이거는 어차피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의 뭐 제가 유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보면 숫자를 보는 게 이런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 아까 38 큐빅미터를 네. 이제 중국이 러시아한테 들여오잖아요. 네. 이제 그 숫자가 보면 이제 2018년 정도 북미 수출 이제 양이랑 비슷한데 네네. 이제 이게 한 5년 동안에 한 뭐 다 4-5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반영한 미국이 그렇죠. 이제 네. 위너다라고 이제 인증한 추정치 아닙니까 이게? 이거 보면 딱 미국 나오지 위너예요. 않습니까? 미국이 위너란 뜻이잖아요. 이거를 늘어나는 러시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러시아는 이제 보통 네. PNG로 많이 하고요. 아, 이제 이건 LNG니까 LNG. 네, 그렇죠. LNG는 러시아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북극 항로가 많이 녹아서 이게 LNG네. 네, 그쪽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산유국에서 거기서 유가 베이스로 가스를 계산하니까 네. 유가 움직이면 가스 튀는 거고 맞습니다. 그 베이스 계약을 해놓으니까 그냥 연동해서 계속 변동성 생기고 거의 전쟁 나면 두려워. 지금은 미국이 거의 군사력 빼는 이유가 거의 전쟁 나도 그냥 이렇게 싸워. 나는 왜 안정적인 경로가 에너지가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혁명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뒤에서 태양광을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힘이 있어가지고 PNG의 세상이 되는 거랑요. 아, 미국 힘이 있어서 LNG 세상 되는 거랑 어떤 게 더 요 에너지 가격에는 좀 더 비슷하나요? 누가 이기든? 일단 싼 거는 러시아 PNG가 좀 더 훨씬 더 싸고요. 싸죠. 네, 조금 더 싸고 많이 싸진 않습니다. 그 세계 많이 평화의 싼 시대거잖아요. 건가? 그 그래도 러시아 왜냐하면 PNG의 시대는 세계 딴 평화의 생각이 시대. 되는 게 LNG는 일단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네, LNG 선이 있어야 되죠. 배가 있어야 네. 되고 플랜트가 에콰 플랜트가 또 있어야 당연히 되고. 와가지고 또 네, 저반장치 그게 되게 네, 크다더라고. 맞습니다. 그 뭐지 그 기화 시설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게 뭐 그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그렇네요. 플랜트가 될 것 같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면. 아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 이해했어요? 양형무 연구원의 빅픽처를 이해했어요. 네. 왜냐면 이 미국 형님들이 지금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 과정이 이제 양형무 연구원이 생각하니 가스와 태양광의 시대, 양형무 연구원이 몸값 올라가는 시대 된다. 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까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음모적으로 해석해?
내가 보기엔 이거야. 70년대 저는 양윤봉은 전에 자료에서 70년대 결국 오페크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달러 안정시키려고 유가를 달러 베이스, 커머더티 베이스 달러를 만들었던 거고 그렇네요. 끝났어 걔네가. 버려버리고 30년이 지났더니 70년대 그거 만들어서 80년부터 미국이 80년, 90년 이 30년간 해먹은 거야. 그다음에 야 이제 중동 필요 없어.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가는 거야. 내가 새로운 세상이네요. 재밌잖아. 네, 새로운 세상. 이거 술자리 안주는 무척 내가 엄청 좋은 것 같아. 음모론 제대로 음모론이요. 이제 뭐 통화가 유통이 잘 돼야지 기축 통화인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원유로 그렇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스 이걸 잡아낸 뒤로는 이걸 갖고 가는 것 같아 지금. 네, 이게 또 무서운 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과 함께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장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텍사스에 몰려 있어요. 근데 왜냐면 텍사스에 많거든. 텍사스에 몰려 있는데 그게 맞다. 네. 텍사스에서 끌고 나가냐 미국. 오늘 완전 음모론 퍼즐 장난 아니 아닌데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텍사스는 사실이죠, 당연히 거기 사실이죠. 많이 있으니까 가스가. 텍사스가 모든 게 탁탁 맞았더니 대부분 프로젝트 텍사스에 있고 미국의 텍사스에 다 있거든. 그렇네요. 근데 텍사스에서 유럽 가는 거는 가까워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텍사스에서 예를 들면 아시아로 오려면은 밑으로 돌아서 가던가 그치. 아니면 뚫고 가야 되는데 파나마를 해야지 갈 수 있구나. 파나마 운하를 기존의 LNG선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작아갖고. 근데 그거를 그거를 뭐 확장 남미로 칠레에서 개념시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밑으로 돌아가야지. 밑에. 야 거의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LNG 원래는 LNG 비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안 됐는데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파나마 운하도 확장 개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LNG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시아로의 계약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LNG를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걸 다. 네. 그렇죠. 관심은 그거야. 좀 조선소가 살 길은 그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좀 대단한 거는 어쨌든 국내 조선소가 이 많은 LNG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를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아직은 마진은 별로던데? 지금 이제 성과 올라가고 있어. 올라오냐? 네, 성과 올라오고 있고.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다들 마진 또 데이터 업데이트하는 애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거든. 지금은 뭐 그냥 초반 수준이고요. 뭐, 아직은 좀 그렇다고. 미드 싱글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2억 달러까지 금방 올라갈 거거든요. 그 정도 와주면 조선도 확 반응할 텐데. 그 정도 왔을 때 과거의 마진 찾아보면 보통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론이 적어 줄어들 텐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뭔데? 기존에 이제 그 GTT라는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을 해요. 성과의 10%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거가 마진으로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그 기술을 만들어 버립니다. 솔리더스 타입이라고. 아, 그게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번에 합병이. GTT vs 대우조선해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이 솔리더스 타입은 아직까지는 선주들이 채택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영업을 하지만 그때 이제 대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하라고 해도 선주들은 보수적이잖아요. 하나당 뭐 2천억 되는 거 뭐 4척 5척도 내는데 자기는 그냥 GTT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직 안 일어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본격 세일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GTT의 타입은 안 쓰고 솔리더스 타입을 쓰게 되면은 2억 불이 되면은 10% 마진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LNG에서. 이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그렇네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네요,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지금 뭐 LNG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이 지금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작년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9페이지를 또 보시면은 미안하다 중구난방하게 해서 이게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 그러네. 17년 보이시죠? 갑자기 우뚝 솟습니다. 한 80% YOY 성장을 하면서. 그때가 전체 550만 대 보일러 시장에서 380만 대 정도가 가스보일러가 됐어요. 딱 17년에 그때가 이제 석탄 난방을 줄일 가스 대란 발생했었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 아까 그 사진 그거 말씀하신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됐으니까 17년도에 중단을 해버리고 18년도에는 그냥 석탄 난방을 떼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18년에 무역 전쟁이 심화되니 경기가 하강이 되어서 이거를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할 정책들을 내기가 좀 힘들었다. 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8년에는 가스 수급이 안 되잖아요. 17년에 봤는데
이게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얘네가 할 수가 없었던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가스랑 파이프라인이 아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지금 그래갖고 이해했어 이제. 정부가 왜 이러냐. 나 우리 다 얼어 죽겠다 하고 17년에 다 난리를 편 걸 봤는데 18년에도 가스가 똑같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18년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제는 할 수 있잖아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메이가이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석탄 개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탄 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뭐 어때 뒤에 말씀하신 경동나비엔도 주가 많이 빠졌었겠네요. 그쵸. 그때가 7만 원 넘게까지. 어차피 중국에서 별로 안 팔아 경동나비. 그죠. 아니요. 많아? 팔아요. 중국에서 지금 발끈하셨어. 2017년도에 탑 9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동나비엔 그렇군요. IBK 가 있는 용이야. 용이 잘 있냐? 혹시 들었나? 용이가 경동나비 열심히 제목인데. 커버했을 때 힘들었는데 우리. 그러게. 이게 안 되니까 또 꽉 낀 겁니다. 사실 그렇네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에는 상당한 모멘텀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17년도에 중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바로 가스는 그 보일러 시장이 그냥 80% 그냥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경동나비 실적이 팍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도 바로 실적이 중국의 나는 중국의 경동나비엔 같은 회사에 혹시 몰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중국의 경동. 중국 기업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중국의 보일러 그 가스 보일러에서 대박이겠다 그거는 정말. 그리고 이 가스는 저기 수입한 이 LNG 가스로 이제 때운다는 거죠. PNG, LNG PNG 둘 다로. PNG가 먼저 충분하니까. 들어오고 근데 뭐 최근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가스 수입을 약속을 했다. 그게 뭐 180억 달러 규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왔는데 북미 쪽에서 중국이 많이 사겠죠. 좋네요. 앞으로. 네, 그걸 해줘야지. 사실 중국이 줄 게 많이 없잖아요. 거기서 에너지 수입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 때문에 올해는 가스 수급이 풀리고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중국도 미세먼지 지금 엄청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랑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갖고 150이 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앙이야 재앙. 네, 강남 지금 뭐 180 이렇게까지 엄청 갑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입니다. 아, 네. 저 퇴근하면은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취미 생활인데. 아 이제 걸으면은 건강에 중요한- 해가 됩니다. 네. 큰일 났네. 집에 정말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집에 살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빼지? 미세먼지 수혜주가 공기청정기다 이러고 있는데 좀 크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그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아니 아까 속 치워야 아까 나 전화 왔어. 그랬잖아. 어제 전화 와서 나한테 그 전화였어요? 나한테 계속 미세먼지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그쵸. 중국이 변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변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스거든. 가스거든. 가스죠. 네. 근데 우리한테 관련된 건 뭘까? 어떻게 길게 장기로 보면 LNG선이 슈퍼사이클 온 걸 수도 있는 거야. 슈퍼사이클 온 거 아, 수도 있죠. 진짜 그 미세먼지 관련주 기준으로는요. 미세먼지 관련주가 뭐 배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건 네. 너무 협소한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이제 기준은. 국내 네, 조그만 그거는. 테마주 성격이고 사실 원천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 그게 이제 컨덴싱 가스 보일러 이 경동나비엔이 향유학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할때 근데 네. 그건 뒤에 이제 종목 네. 사이트 점점 자세히 그리고 얘기하고.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제가 왜 메이가이치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 그때 우리 인피니티 에너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힘들었었던 전설의 전설의 자료.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의 안 팔렸던 자료. 아프다. 아니 아프다. 얘기하세요 그냥. 인피니티의 에너지인데. 사실 예 그게 엄청나 왜 우리가 그러냐면 공부하는 자료였는데. 그 100페이지 팔렸어. 넘었어. 100페이지 넘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정말. 메이가이츠랑 마찬가지로 태양광 정책이 2018년 5월 31일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5월 달에 냈습니다 자료를. 태양광 된다. 야 태양광 아프다. 태양광 이제 시작인데 벌써 아니야, 45분을 지금. 아 그래? 아니 그러면 태양광은 좀 쉬었다가 네, 가야 네, 되는데 쉬었다가 쉬었다가 가야 가는데 돼요. 하나만 네. LNG선 얘기 잠깐 마무리 좀 네네네. 해서 알겠습니다. 쉐빙선을 얘기하더라고. 쉐빙선, 그게 쉐빙선.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밖에 안 했죠 사실. 그게 맞는 거야? 대우조선 해양만 대우조선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대우조선 해양만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야말. 그게 어려운 거냐는 거지. 딴 데가 하고. 그러면 안 어렵겠습니까? 그 뭐 오. 몇 미터 되는 그게 수치가 엄청 얼음을- 나오는데. 아, 쉐빙. 깨고 그때 당시에 그 프로젝트 어. 규모가 한 16척 정도 됐어요. 대우가 한 번에 받았었는데 네. 그게 워낙 한 번도 안 만들었었던 배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총 프로젝트에 대한 마진은 사실 나온다고 합니다. 괜찮은 사실 비즈니스였다고. 쉐빙 LNG선이 되면 유럽 쪽으로 러시아에서 갈게
그거가 지금 쉐이빙 엄청 LNG선입니다. 나다더라고. 그래서 야말 쪽이 지금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걸 러시아가 알고 이번에 하고 있는 게 알틱 LNG와 야말 LNG 그거, 세컨드 야말.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PNG 막으니까 네, 그 LNG로 별로 가는 거라는 거야. 이거 이 친구들도 LNG 로. 그렇지. LNG 파고드는 애들은 이게 왜냐면 이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관련이 좀 파이낸스도 관련되니까 뒤져보는 애들 많이 데이터를 뒤져보더라고. 러시아도 LNG 수출하고 싶은 거네요. 가스 수출이죠. 피할 수가 있잖아. 근데 PNG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일본까지는 못 가잖아요. 또 못 가죠. 뭐 일본에다 좀 뚫어놓긴 했는데 대규모로 또 건설해갖고 하기도 또 쉽진 우리가 않고. 북극이 녹았다고 그래서 얼음이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가는 게. 보통 근데- 배는 부서진다고 하더라고. 네, 보통 배는 못 갑니다. 못 그거 간다고 얼음을 그러더라고. 깨고 가는 거예요. 네. 안 깨져 있는데도 되게 아래 보면 막 그 빙하가 내려온다고 하나? 막 그래서 되게 빙하가 뭐 그러니까 수시로. 엄청난 두께의 빙하를 깨고 저 가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세빙이라 그래서 저 계속 맥락상으로 왜 세빙일까 하다가 북극에서 얼음을 밑으로 뚫어가지고 가스를 뽑나 보다.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깨고 가는 예전에 가는 거야. 그 로마 시절에 알프스 산맥 돌아가는 것처럼 가스를 파이프로 못 뽑으니까 지금 그래서 북극으로 돌아가지고 나오려는 거네요. 거기가 가까우니까. 네, 가까우니까. 충격적이네요. 왜냐면 야, 이런 그러니까 또 꼼수를 한 나라. 예, 우리가 소주 먹으면서 그렸던 그림이야. 쥐가 동그랗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봐봐. 알프스 산맥을 돌아가시려고 지금. 봐봐. 네네. 동그랗잖아. 위에서 북극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가까워. 되게 가깝습니다. 메르카테로 덮어보니까 이렇게 넓어 보이잖아. 그렇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가깝어요. 위에서 보면 되게 가까워. 가까운 거야. 그렇죠. 영국이랑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러시아가 위가 좁으니까. 러시아가 네. 저기 LNG선 자체 조달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자기네들 많이 필요하니까 쯔베츠다 조선소라고 만들어요. 찌베찌다. 거기가 이제 뭐 삼성도 들어갔었고 현대중공업도 MOU 맺고 갖고 그게 조선소- 우리나라 조선소가 기술 이전 네, 기술 이전 해준 거죠. 그게 이제 길게 보는 친구들은 조선주에 많이 뒤었던 친구들일수록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하게 투자 사이클을 나올 만한 게 참 찾아보면 적거든. 근데 이거는 보이니까 지금 그렇네요. 가스 쪽은 그래서 네. 하다 보면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돼. 지금 아직은 터지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마진이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뿐이고 투자자분들 들으셔야 되는 게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올라와. 성과가 LNG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이게 올라오는 거야? 대규모로 빵 하고 나오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바로가 지금 몇 아니 개월째 그게 그래서 이 조선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게 도크가 차야 되잖아요. 캐파가 2년 정도의 그 도크를 채운 다음부터 이제 선별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성과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도크가 이제 많이 그렇게 찬 거죠. 되면 또 안 좋게 말하는 애들은 네.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물어. 다른 나라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맘먹으면 할 수 있다도 있고. 지금 일단은 뭐 일본과 중국의 합작 조선소가 있고 근데 해봤자 캐파가 연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10척이 되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LNG선 캐파가 연간 13척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늘어난 건데 중국 해봤자 제가 볼 때 5척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조선소 중국은 돌려면 5초밖에 못 만들어요? LNG에서 5척 안 어려워. 되겠죠. 도대체 뭐 얼마나 다들 크길래? 해양 플랜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양 조선주는 플랜트는 조금 뭐 컨테이너는 어떠냐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뒤로 빼고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나 커지냐 파이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LNG는 왜냐면 이거는 가스를 액화시키는 기술이에요. 근데 파도가 있잖아요. 배는 가면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액화시킨 물들이 안에서 탱크에서 움직이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 163도를 적도를 가든 북극을 가든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뭐 새어 나간다거나 그러면 그 뭐 폭발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상상도 안 가죠. 기계 설비 네. 기술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과 기술이죠. 뭐 대우조선이 갖고 용접 있는, 기술도 그쵸? 있을 테고. 우리 그때 세진중공업 갔을 때 네. 거기가 동그란 게 이건가? 동그란 건 LPG입니다. 그게 LPG고 네. 이렇게 네몬 그 세진에서는 지금 없어요. 없는 왜냐면 거구나. 세진은 탱크 그러니까 외형 탱크, 외장형 탱크 위주로 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동그란 구처럼 생긴 LNG선이 아마
예,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그 옛날 사진에 있는 게 옛날 그게 거야? 모스형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요즘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비슷한 걸 공장에서 본 것 같아서 그건 그거 돌아다니는 그건 되게 이제 LNG로 바뀌었고요. 귀엽게 LPG 되는 거고 요즘에는 일체형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거를 조선소에서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직접 다. 직접. 음. 네. 아내가 굉장히 이게 네. 안전장치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기도 하면서 기계 설비기도 하고 복합 기술이네요. 그거야 뭐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왜 한 척에 2억 달러씩 하겠습니까? 2억 달러면 2천억 원인데 한 척에. 지금 근데 보면 카타르에서 60척 낸다고 하잖아요. 60척 내버려. 60척 2천억짜리를. 그래요? 네. 이미 나왔어 그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꾸 LNG 선하면 서브 시장이었으니까 옛날 조선에서 이제 메인으로 갈 수도 메인으로 있죠. 갈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카타르가 이미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LNG선 카타르도 예전부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보통 20에서 30년입니다. 그때 LNG랑 같이 계약을 해요. 근데 LNG선 선박도 수명이 20년에서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가는 것들이 재계약이나 신규를 할 때 신규 LNG선이 필요한 거고 빅사이클. 카타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니 신규 LNG선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싣고 나를 배들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게 수주가 늘어나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저도 있겠네요. 그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에 받은 걸로 보면은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좋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과가 올라와야 이게 주가에 영향 줄 거예요. 제가 2017년 저기 한 2분기 기억나네요. 양음영권이 조선 요거 인덱스 써가지고 이리온 녹음하러 오셨다가 다 찬스만 하셨거든요. 수주 절벽. 그때는 수주는 언제나. 근데 그때부터 올랐었죠. 주가가 신기하게 하반기. 네. 그때는 뭐가 있었지? 그때 현대중공업 뭐 이슈가 오케이. 있었던 우리 거. 시간 너무 가버렸다. 그런데. 그럼 잠깐 쉬었다가 환경 관련된 걸 하고 그 다음에 종목 따로따로 찍어서 짧게 태양광이 짧게 남은 거죠 지금. 네. 태양광.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